네, 이재선의 투자백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또 미국의 실적 시즌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스피가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P 500은 뭐 계속 사상 최고가를 열리거든요. 이 흐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AI 산업 투자가 가속화되는 구간 내에서 느린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금 2,500선 진입을 바라볼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 이후 수익률이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이상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머징 증시내에서도 강한 조정 압력을 받는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금리 반등이 이제 좀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금리 반등을 좀 빌미삼아 차익 실현을 실현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저희가 외국인 매수 흐름이 지금 원활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간 IT를 채워놓았던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대체적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관 수급이 저희가 지금 2023년 9월 수준으로 되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지역별로 조금 살펴보자면 신흥국 대비해서 선진국이 여전히 조금 우위인 상황이 2월 달까지는 전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중국 모멘텀이 아직까지 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상단은 2월까지는 좀 제한이 되겠고 그 속에서 업종별 트레이딩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하셨는데 국내 증시가 중국에 요즘 동조화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일단 부양 정책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자금 수급에 있어서도 이 관련돼서 좀 악재가 되는 악재가 지금 작용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지표도 사실 반등이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일어나지 그쵸.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좀 경제 부양 정책을 언제쯤 펼칠 거냐 내지는 언제쯤 이제 저희가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지표가 나올 거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시점 같은 경우를 보자면 2월 달은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인대가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전후로 좀 시점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AI와 반도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금은 뭐 하단이 지지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뭐 샘얼트먼이 뭐 한국 온다라는 걸로 무슨 샘 관련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좀 과열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지금 글로벌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보자면은 그 AI 산업이라는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점차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투자 속도를 지금 가속화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속에서 조금 기회 요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다행스럽게도 수혜 가능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이 지금 AI 투자 산업에 대한 흐름은 코스피에서 기회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500선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800, 2,700부터 보신 분들은 이제 좀 계속 안 좋구나 하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 또 다른 기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뭔가 좀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주에 뭐 테슬라도 있고요. 다음 주 줄줄이 빅테크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기술주의 전성시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기술주 좀 봐야 될지 실적 시즌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주도주는 저는 기술주라는 생각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상반기 때는 저희가 이익에 대한 부분의 가이던스가
그렇게까지 시장 예상치를 좀 비트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높을 거는 같은데 그때를 이제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면은 저는 효과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생산력이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이제 AI 관련돼서 기업들의 그 캐펙스 투자 속도를 보면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AI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도 보자면요. 2022년 이후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좀 앞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현금성 자산이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또 풍부하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독점적인 지위를 향후 이제 기술주들이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근데 얘기를 했듯이 이제 이익의 실적의 가이던스가 상반기 때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저희가 금리가 반등하는 이제 구간 내에서는 이 변동성이 이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좀 주의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으로 봐도 이익으로 봐도 기술주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는 계시는데 아무래도 1분기에는 금리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뭐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과도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간극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의 그리고 또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내 기업 실적도 지금 1분기가 기업 가이던스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올 가능성 좀 그래요? 적을 것 같아요. 네. 이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이 사실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을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대형 IT 기업들을 제외를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양호한 흐름을 좀 관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가이던스가 이제 길게 보자면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향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길게 보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연착륙과 함께 실적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N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